예, 안녕하십니까.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지금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 반격은 역시 낙검수의 정봉주와 김어준인데, 저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때도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잠재된 운동권 내에서의 성폭력 불만이 이제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니까 터져 나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진영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음모론적으로 여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걸 보면은 대체 왜 다 비문계냐? 터져 나오면은. 특히 안희정 같은 경우는 이른바 비문계의 차기 대권주자 였는데 그냥 한 방에 날아가고, 서울시장에서 지금 정봉주에 이어 민병두 대표적인 비문계입니다. 그 정봉주는 무슨 비문계라 그러기는 어렵지만은 문재인의 그 핵심 라인에는 없는 외곽 사람이죠. 지금 정봉주와 민병두 두 명이 어쨌든 제거당하고 그 틈을 타서 친문계 핵심인 우상호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니까 이게 지금 친문계가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음모론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렇게 음모론으로 들어가도 이 성폭력 문제는 여성이 직접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짜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판짜다가 진짜 인종섞어 터지면 어떡합니까? 그거 누가 압니까? 이런 식으로 판짜다가 문재인 거 터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걸로 정말 정치판 한번 바꿔보겠다고 설계를 누군가 했다면요.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하도 미친 짓들을 많이 하니까 그 가능성을 제가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고 그냥 표면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봉주가 이 국회에서 성추행, 이제 프레시안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반박을 했는데, 하여튼 그 여자 만난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고, 지금 날짜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여 기자와 지금 정봉주가. 그래서 그날 여의도를 들어간 적도 없다. 그리고 지금 정봉주가 프레시안에 지금 요구하는 것은 여 기자 A씨가 성추행 당했다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키스를 당했다는 거냐, 키스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냐, 그리고 자기에게 받았다는 문자 공개해라. 그리고 이 프레시안의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가 그 여 기자와 대학 동문인 친구 사이인데 언제 성추행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밝히라고 요구를 했다. 그리고 자신이 남자친구에게 보냈다는 이메일 증거 외에는 그럴듯한 물증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거 언론을 보도했는데, 근데 이런 거는요, 물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이 여기자의 진술 그대로 보더라도 여기 렉싱턴 호텔에 그 1층에 저도 여러 차례 가봤는데 그 방에 있는 커피숍이 있어요. 그 여기자가 정확히 표현했던데 하얀 그 탁자 보호가 있는 거기서 단둘이 만나서 끌어안고 키스하려고 했다 그랬기 때문에 물증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물증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2, 3일 뒤에 정봉주는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걸 가지고 감옥 들어가는 사람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문자라도 보냈겠어요? 그리고 정봉주가 이제 출소를 하고도 자기에게 연락을 했다. 그럼 그때 왜 안 터뜨렸냐? 글쎄요. 그 당시 정봉주는 정치 금지에 묶여 있었으니까,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굳이 방송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자기 이름까지 드러나면서까지 할 필요 있겠냐고 하다가,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하니까, 이 사람 서울시장까지 나오는 건 너무하지 않냐. 이런 심경에서 미투 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면요. 저는 대충 여기자 논리가 완전 거짓이라거나 논리가 막 점핑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봉주가 막 나와라 그러면은 글쎄요. 이게 한 7년 전이어서 7년 전에 서로 문자 교환한 것들이 복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 핸드폰 번호를 바꿨다 하더라도 뭐 이 통사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은 이거는 이제 둘밖에 없었으니까 이게 진실 공방인데 이게 사실은 대학에서는요. 이런 경우는 그냥 여성의 주장이 99% 받아들여집니다. 대학에서는. 그건 도리가 없어요. 아닌 경우에조차도 여자가 그냥 당했다 그러면은 당한 겁니다. 그럼 억울한 남자는 어떻게 구제되느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닥치면은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반드시 해코지해야 될 이유가 있냐를 따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개 대학에서는 여자가 좋아하다가 차이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들고 항변을 하지 그냥 막 갖다 항변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기자들도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대체 프레시안 기자가 그럼 무슨 목적으로 없는 사실로 폭로를 했겠냐. 정봉주는 프레시안에게 물어봐라. 프레시안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참, 이런 경우 갑갑하죠. 이런 경우 참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이거 뭐 지금 7년 전 거니까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잘못 걸리면요. 다른 게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게. 다른 여자 쪽에서 한번 나오면 이제 가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 수많은 성폭력 사건을 군대와 대학에서 접하고 해결할 때의 그 느낌으로 보면은 저는 프레시안 여기자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또 아닐 가능성까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참 이 프레시안 여기자 참 갑갑하겠네요. 갑갑하겠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정봉주가 그냥 네가 좀 너무 괜찮아 보여서 실수했다 이렇게 넘어가는 하고 합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진위 공방으로 가면은 자칫하면 뭔가 모르는 게 또 터져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냥 이 증언자들 지금 목격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친구 그러니까 정봉주한테 당하고 나가서 만났다는 일산의 친구가 튀어나올 수 있고 야,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간단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게 막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자가 막 그 당시에 여기저기 막 고민을 토로하고 최근에도 고민을 막 토로하고 막 이랬으면요. 이거 복잡한 문제인데 저는 이건 정봉주 정말 아니라면은 모르겠지만 이 대충 기억나면은 이건 접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경우는. 뭐 그렇다고 여자가 지금 고소한 건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어준이 또 밀고 나왔습니다. 미투 공작을 예언한 뒤 2월 달에 예언했죠. 이제 9일 김어준의 다스베이다라는 자신의 이 방송에서 미투 공작 예언을 다시 했습니다. 안희정에 이어 봉도사까지. 이명박 각하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막 사라지고 있다. 최근의 사건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해둬야겠다. 제가 공작을 경고했잖아요. 그 이유는 일단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근데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라면 지금 친문계 아니에요? 친문계? 저는 그 사람들이 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까지는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는 거는 아니 홍준표가 청와대 가서 임종석이한테 안희정 네가 기획했다며 딱 이랬잖아요. 지금 한간에선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성추행 신부의 두 얼굴 세월호 촛불 때 정의 양심 목소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예를 들면 세월호가 여기서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 상관이 있죠. 아니 지금 일반인들의 성폭행이 아니고 사회적인 지성과 양심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의 지금 성폭행이니까 와, 뭐 세월호 촛불 때 아이들의 목숨을 구합시다.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가, 그런 신부가 연쇄 성폭행을 벌인다. 아, 당연히 문제가 되죠. 이게 어떻게 음모입니까, 이게? 이걸 지금 음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희정이 성폭행을 해도, 안희정이 그간에 떠들어댄 여성인권, 페미니즘, 이거 언급하면 안 됩니까? 그냥 성추행이에요? 성폭행이고? 제가 그 대학 때 성폭력 뿌리뽑기 백인위원회를 그거 가지고 제가 엄청 싸웠어요. 지금 김어준이 이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대학생들이 여대생들이 연애하다 차이고 남자가 바람 폈다고 성폭행으로 몰아가냐. 저 어마어마하게 저 싸웠습니다. 그때 당시 왕따가요. 지금 보수에서의 어쩌고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왕따를 당했어요. 저는. 근데 그러면 그 여대생들은 왜 그렇게 무리한 일을 벌였냐면요. 성폭행이 아니지만 이 여자 건드려서 놀다, 저 여자 건드려서 놀다, 그것도 같은 공간에 있는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만나니까 정보 교환이 돼가지고 터진 건데 마이크만 잡으면 그런 짓하고 마이크만 잡으면 여성 해방 막 외치니까 막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땐 제가 막 그 여대생들에게 엄청 분노를 했었는데 지금 이 꼴을 보니까 내가 그 심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 범죄는 아니지만 성폭행 범죄는 아니지만은 그 운동사회 성폭행 뿌리뽑기 백인위원회에 걸려든 서울대 운동권 남자 하나 말대로 그 친구 그렇게 증언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너의 몸밖에 필요 없어. 난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런 놈이면 좋은데 왜 그런 놈이 왜 여성해방 외치고 다녔냐 이거죠. 이게 복수할 길이 없으니까 성폭행으로 잡아낸 건데 그 사람의 과거를 따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를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나마 지금 김어준이나 뭐 탁현민이나 이 사람들은 안 걸리는데 뭐 선거 출마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입으로 그렇게 막 여성 근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봤는데 또 뒤져보니까 뭐 툭하면 또 여성 또 팔고 했더만요. 정몽주도 그때 가슴 응원 뭐 할 때 정몽주가 뭐 남자들은 여성의 모욕감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딴 말 떠들었더군요. 정몽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떠든 거에 대해서 이중성을 공격하는 게 어떻게 미투의 음모냐는 겁니다. 김어준이. 그러면서 김어준이가 JTBC를 또 거론을 하는데 글쎄요. 난 이 JTBC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여기 대해서도 지금 판단을 잘 못 내리는데 JTBC와 관련 김어준은 최근 사람들이 JTBC에 불만이 있다. 누구든 비판받을 수 있지만 왜 한쪽 진영만 나오나? 분명하게 한쪽에 몰려있는 것은 맞다. 공작은 맞고 사회운동으로 기회를 살리고 이 두 개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 자꾸 공작 그러는데 보수가 지금 이거를 공작을 하겠습니까? 보수 쪽 성추행 없어요? 성폭행? 무슨 보수가 이런 공작을 해요? 공작을 했다면 이건 친문계인데 그럼 친문을 까던지 문재인이 쪽 까던지 이러니까 지금 김어준이가 JTBC를 딱 거론해서 왜 한쪽 진영만 나오나 그 한쪽 진영이 보수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왜 문재인 이 중간 사람 중앙 사람들은 놔두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터져 나오느냐 지금 그 불만 얘기한 건가요? 근데 이거는 JTBC에 불만 제기할 게 아니죠. JTBC는 튀어나오는 거를 보도하죠. 물론 지난번 안희정 지사 건은 JTBC가 깊이 계획해서 들어갔다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걸 불만 얘기합니까? 글쎄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성폭행 피해자 여성을 그냥 생방에다가 실명과 얼굴까지 내보내냐. 어떤 또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런 정도 비판할 수는 있지만은 한쪽에 몰려있는 거를 JTBC에게 비판을 한다.
만약에 그렇게 비판하려고 그러면은 친문 세력과 JTBC가 완전 유착돼 있다. 그래서 정봉주나 안희정이나 민병도 같이 비문을 죽이려고 그런다. 차라리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받아들일 수가 있죠. 지금 정봉주는 아주 애매모호하게 지금 정봉주가 아니라 이 김어준이는 제 관심은 공작은 막고 사회운동의 기회를 살리고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데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완전히 헛소리예요. 지금 미투가 걸리니까 그나마 김어준이나 정봉주나 낙검수에서의 그 장점 그래도 좀 운동권 패거리들하고 약간 떨어져서 막 찔러대는 그런 장점이 다 희석되는데 김어준이 이런 발언은 진실하지 않은 발언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공작을 막겠다는데 공작이 뭐냐 이거예요. 공작이. 친문계의 공작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만약에 공작이라 그러면은. 그럼 김어준이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이명박이 사라지고 있다? 이명박이 지금 3월 14일 날 지금 잡혀 들어가게 생겼는데 뭘 이명박이가 사라집니까? 이명박이 지금 진짜 사라지는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고 이명박까지 감옥에 들어가면요. 이제 보수는 다 무너진다. 그래서 마음 놓고 친문계가 비문계를 때려잡을 수 있다. 더 이상 이제 보수는 재생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친문과 비문의 권력 투쟁이 아주 촉발될 수도 있고 지난 방송 때 얘기했지만은 아니 노승일은 그렇다 치고 왜 경향신문이 이 시점에서 노승일에게 JTBC 태블릿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노승일이 JTBC 김필준과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과의 관계를 폭로하는지 이것도 친문 비문 간의 갈등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는 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즉 공작했다면 저쪽 친문계 문제지 보수 쪽은 지금 박 대통령 감옥 가고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가고 자기들 살려고 지금 여기저기 줄 서고 뭐 안철수의 줄수자 나오는데 무슨 이런 미투 공작을 할 만한 실력도 여력도 도덕성도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왜 한쪽 진영 영화 배우만 나오냐? 왜 특정 영화 출신 배우만 나오냐? 그거야 문화 영화계를 좌익이 다 장악했으니까. 좌익이 다 장악했으니까 좌익이 권력자들 아닙니까? 연극계든 뭐든. 거기서 나오는 거지. 보수 쪽 영화인사가 어디 있어요? 보수 쪽 영화인사가. 참 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이고 진실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허둥대는지. 김어준은 더 이상 미투에 대해서 입 안 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 열려면은 친문이 했다고 지르든지 그게 아니면 입 다물길 바라고. 그래서 정봉주는 자신의 진실을 위해서 한번 싸우겠다. 야, 글쎄 도저히 이거 혹시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게 저야 뭐 대학 시절 때부터 이 문제로 이 성폭행 문제로 제가 페미니즘과 목숨을 건 혈투를 거의 2년을 벌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번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부인 이외에는 어떤 여자하고도 사석에서 만나지 않는다 해서 펜스 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펜스 룰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그 대학 때 살아갔던 방식은요. 서울대학교 정문 딱 들어갈 때 수업 시간이고 뭐고 난 여대생 앞에 서면 난 죽는다. 여대생 옆자리에 앉으면 난 죽는다. 실제로 제가 페미니즘하고 싸울 때 저하고 그래도 좀 일을 좀 같이 했던 여대생들 다 조사했습니다. 그때는 술 한잔 따르게 하면 걸리거든요. 그거 성폭행이에요. 그거 다 조사했습니다. 혹시 내가 여자 후배 앉혀놓고 술 한잔 따라봐라 이 말 했을까봐. 그거 했는데도 안 걸렸는데 술 따르고 그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 후배들하고 주로 이제 학회하고 끝날 때 제 옆자리에다 못 앉겠어요. 절대 내 옆에 못 앉겠습니다. 이쪽에다 앉혀놓았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왔는데 펜스 부통령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런 저도 혹시 이 정봉주처럼
이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당했다고 튀어나왔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저 여자가 이득 보는 게 뭐냐? 이득 보는 게 뭐냐? 하고 나왔을 때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정봉주가 완전히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까지는 못하겠어요. 누구나 모르는 진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프레시안과 여기자들이 좀 더 정황 증거들을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까 제가 강조드리지만은 정치 공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친문계가 비문계를 죽이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는 거는 이런 거는 한 번 터지면은 이 수습이 안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진짜 보수에서 또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공작이라는 얘기 좀 떠들지 마라. 김어준은 더 이상. 지금 오늘 상황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